안녕하세요, 방가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샤오미 커피 머신 사용 설명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기계의 사진을 좀 보실게요. 이번에 올린 사용 설명서는 3세대예요. 현재 지금 4세대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왜 이걸로 골랐냐면 절대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 여동생이 이 기계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 설명서가 중국어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번역을 하는 김에 이거 수업 자료로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기계를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이 커피가 추출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뒤에 부분이 물탱크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딱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서 사용하기에도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버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컵 버튼, 큰 컵 버튼. 그래서 버튼에 적힌 것도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검은색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90도로 들어 올리면 그 안에 캡슐을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왼쪽에 작은 컵 밑에 이 컵 받침대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면 큰 컵 용량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본체에다가 끼면 작은 컵 용량으로 추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베이지아주로 나옵니다. 이 컵 받침대 부분이. 그래서 이 주라는 거 자체가 세트를 의미하는데 왜 그렇게 세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냐면 여기에 뚜껑이 오픈이 돼요. 뚜껑이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보지 않고 일종의 세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탱크 부분인데요. 이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그래서 물탱크, 물통,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어떤 기계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원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용 설명서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사용 방법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7편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8편에서는 5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총 사용 방법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안装 베이지아주라고 해서 안装은 설치하다라는 동사죠. 베이지아 자체가 컵 받침대의 의미가 더 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뚜껑과 밑에 받침대까지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라는 말을 썼고요. 자, 첫 번째 문장. 从包装中取出杯架组. 여기서 이제 끊어지죠. 从什么什么中取出什么什么. 어디로부터 뭐뭐를 꺼낸다. 여기서 이제 바오庄이라고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포장 중에서 컵 받침대 세트, 꼭 세트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컵 받침대라고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포장 중에서 컵 받침대를 꺼내 하고 이제 뒷문장이 이어지는데요. 포장 중에서 뭘 꺼낸다. 이게 약간 한국어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상자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 뒷문장은 동사가 총 3개가 나왔어요. 먼저 첫 번째 동사는 对准, 두 번째 동사는 按下, 세 번째는 卡牢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对准 이 부분의 동사 문장이 어디까지냐면 将 A, 对准 B, 그 다음에 칭칭 안샤 이렇게 두 번째 동사를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동사를 가라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칭칭 안샤 그 앞에까지 좀 해석을 해보면요. A를 B에 정확히 맞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对准은 정확하게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뭐를 어디에 정확하게 맞추냐? 짱이 바로 뭐뭐을을으로 쓰였죠. 짱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을을이라는 목적을 앞으로 끌어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짱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이제 명사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를 모르시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베이자주 가코라고 해서 베이자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 받침대가 되겠고요. 가코 하면은 버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문장이 다 안 끝났으니까 계속 보면 컵 받침대 버클을 어디에 정확히 맞춘다예요. 그럼 어디에 맞추냐면 페이치 다 쓴 사용한 膠囊이 바로 캡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膠囊盒로 나왔어요. 그러면 직역하면
캡슐 상자예요. 혹은 캡슐함이 되는데 다 사용한 캡슐이 어떤 통 안으로 쏙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캡슐통, 캡슐함, 캡슐 상자 이걸 도대체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제가 커피 머신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쓰던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바리스타나 이런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른 한국에서 출시된 혹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사용 설명서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제가 찾아낸 가장 적합한 표현은 캡슐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내가 돈 받고 하는 번역이라면은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번역 연습으로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을 캡슐 상자, 캡슐 함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내가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페이치지아오낭허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사용한 캡슐 컨테이너인데 이것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캡슐 컨테이너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이치지아오낭허를 다 캡슐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캡슐 컨테이너의 역할 자체가 다 쓴 캡슐이 자동으로 그 안으로 쏙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이 캡슐 컨테이너 하단의 샤팡 하면은 하단의라는 의미예요. 가차오 이 단어는 슬롯이에요. 슬롯. 그래서 슬롯이 뭐냐? 우리가 슬롯이란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물건을 끼우는 특히 SD카드 슬롯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그 안에 끼우는 장치, 부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버클을 어떤 슬롯에 잘 맞춰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칭칭 안시아 가볍게 눌러줘서 가라오. 사실 이 가라오는 생활 회화에서는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미만 보면은 끼다고요. 라오는 단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잘 껴라 지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회화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일상 회화에서는 이걸 보통 꾸딩 고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1번 컵 받침대 설치. 상자에서 컵 받침대를 꺼내 컵 받침대 버클을 캡슐 컨테이너 하단의 슬롯에 맞춰 가볍게 껴서 고정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需要取下时向上抬起杯架组脱离卡槽后向外移出.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컵 받침대 부분은 분리가 가능해요.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取下 이걸 빼야 할 때 向上抬起杯架组 위를 향해 다이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위를 향해 들어 올려라. 뭘 들어 올리냐면 杯架组 이 컵 받침대 부분을 들어 올려라. 그 다음 부분은 脱离卡槽后 끊고 向外移出죠. 투얼리는 사전어로 찾으면 이탈하다, 떠나다,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슬롯을 분리시킨 뒤, 잘 빼낸 뒤, 向外移出 밖을 향해서 이동하다라는 동사예요. 이동하다, 움직이다, 옮기다 다 되는데요. 바깥으로 옮기세요. 즉, 그 슬롯을 빼면서 바깥으로 당겨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분리할 때는 위로 컵 받침대를 들어 올려 슬롯에서 분리시킨 후 바깥으로 빼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 방법 두 번째 부분이에요. 水箱注水 물탱크에 물을 받습니다. 使用前请清洗水箱加入直饮水再按图示安装在咖啡机上 여기까지만 먼저 보실까요? 사용하기 전에 칭 뭐뭐 해주세요. 칭시 세척하다죠. 水箱 물탱크를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加入直饮水 여기서 直饮水는요 식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수를 넣고 집어넣고 在 그 다음에 다시 按图示 끊고 安装在咖啡机上 이 되죠. 다시 按图示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림까지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사용 설명서에는 그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아니면 그림처럼 安装在咖啡机上 커피 기계에 커피 머신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注意 해서 请勿加入热水或自来水
자, 여기서注意가 나오는데 이 다음에 보면요. 디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注意를 주의라고 할까? 그럼 디실은 뭐라고 하지? 디실은 약간 힌트, 알려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注意, 경고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죠. 请勿, 이거는요. 뭐뭐 하지 마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문어체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럼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加入, 넣지 말래요. 뭐를? 热水或自来水. 热水는 달고 계시죠. 뜨거운 물. 혹은 自来水,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直饮水, 热水, 自来水 이런 거 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2번 물탱크에 물 받기. 사용 전에 물탱크를 세척하고 식수를 넣은 뒤 그림과 같이 커피 머신에 설치합니다. 경고. 뜨거운 물이나 수돗물을 넣지 마십시오. 이게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투도 그 사용 설명서에 맞는 말투를 써야겠죠. 자, 3번 넘어가죠. 통電, 카이지. 자, 두 개가 나왔는데요. 통電하면은 전기를 통하게 하다, 즉 콘센트를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카이지 하면은 전원을 켜는 걸 의미하죠. 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우선 여긴 두 줄만 볼게요. 将电源插头接入到220伏家用电源中，按下小杯或大杯按键即为开机。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시면 将 A 接入到 B 중. 자, 여기만 먼저 보죠. 여기에서 동사는 接入잖아요. 接는 있다, 연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래서 루를 써가지고 그거를 안으로 연결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将이 또 쓰였습니다. 이将뒤에 있는 단어는 电源插头라고 해서 전원 플러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전원 플러그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냥 플러그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플러그는 우리가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전원선의 제일 끝에 달려있는 콘센트에 끼워 넣는 그 부분을 바로 플러그라고 하죠. 그러면 그 콘센트는 뭐라고 할까요? 콘센트는 插座라고 하시면 돼요. 우선 근데 여기서는 또 插座라는 말을 안 쓰고요. 220V 가정용 전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220伏 家用电源. 근데 제가 지금 V라고 읽었죠. 그래서 볼트를 이거는 중국어로는 V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220V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도 다 220V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플러그 자체가 한국이랑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돼지코 모양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돼지코 모양인 것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의 플러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수입을 하게 된 경우에 한국에서는 돼지코를 사용해서 전원 연결을 하죠. 자, 그 다음 문장 按下가 동사예요. 小杯或大杯按键. 그래서 안제는 버튼이란 뜻이죠. 아까 영상 초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버튼이 딱 두 개 있다고. 작은 컵 버튼, 큰 컵 버튼. 그래서 이 문장은 작은 컵 버튼이나 큰 컵 버튼을 누르면 지 웨이 카이지. 자, 이거는 굉장히 문어체스러운 표현이죠. 지 웨이 이 부분만 보면 지 즉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웨이, 자, 사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성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성으로 읽으셔야 되죠. 사성으로 읽는 경우는 개사로 쓰일 경우에 뭐뭐를 위해의 경우에는 사성으로 읽으시는데 여기서는 동사로서 하다, 행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장은요. 이걸 하면 바로 전원이 켜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전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요. 3번 플러그 연결, 전원 온. 플러그를 220V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하고 여기 콘센트란 말은 없지만 그게 맞는 말이죠. 작은 컵이나 큰 컵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계속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디실. 자, 요번에 여기에서 디실이 나왔어요. 아까 나온 건 注意였어요. 그래서 저는 걔를 경고라고 번역을 했고 디실은요. 고민하다가 참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按键指示灯同时闪烁表示预热中. 그래서 주어가 指示灯까지죠. 이 직역하면 버튼 지시등이 동시闪烁, 闪烁는 깜빡이다라는 동사거든요. 동시에 깜빡이면 表示뭐뭐를 나타냅니다. 预热中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예열 중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약 25초 정도 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버튼 지시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내용 자체는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인데도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용 설명서다운 그런 말투 혹은 단어로 계속 좀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버튼 지시등?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 버튼 표시등이 더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고 버튼 지시등이라고 해서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는 버튼 지시등보다는 버튼 표시등이 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표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면 예열 중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요. 按键指示灯停止闪烁表示预热完成. 자, 여기도 그닥 어려운 건 없죠. 버튼 표시등이 停止 멈추면 뭐를 闪烁 깜빡임을 멈추면 表示뭐뭐를 나타냅니다. 预热完成 예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预热时间与实际电压的稳定性及环境温度有关. A와 B는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A와 B의 구분을 어디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A가 预热时间이고요. B가 实际电压的稳定性及环境温度예요. 그래서 이 위와 지 둘 다 사전적 의미로는 뭐뭐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둘 다 뭐뭐와인데 어떻게 그렇게 A가 거기까지고 B가 거기까지인 거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지는 밑의 의미도 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A는 B, C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A, 위, B, G, C 요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장이 A, B는 C와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A, G, B, 위, C가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위가 조금 더 큰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는 어떤 더 작은 범위의 내용을 더 잘게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두 개를 굳이 비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쭉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참고, 버튼 표시등이 동시에 깜빡이면 예열 중임을 의미합니다. 약 25초. 버튼 표시등 깜빡임이 멈추면 예열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열 시간은 실제 전압의 안정성, 환경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과 환경 온도 사이에 밑을 넣어도 괜찮죠? 없어도 괜찮고요. 왜냐면은 예열 시간은이라고 해서 아예 걔를 주어로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요. 4번 制作 카페이에요. 커피 제조. 그래서 이거를 같은 한자권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커피 제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커피 제조로 해야 되는데 커피 제조를 할까 아니면 커피 드립, 커피 추출 다 돼요. 근데 그냥 저는 제조로 우선 냅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추출하고 싶은데 뭐 드립하고 싶은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문장을 보시면요. 预热完成后 예열이 완료되면 手柄打开至90도. 手柄은 핸들, 손잡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셨다시피 손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打开 여는데 여기서 至은요 따오의 의미죠. 그래서 90도까지 여세요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放入 뭐뭐를 집어넣으세요. 이 비페이는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결혼하다, 배필로되다, 정합이라는 의미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애매한 것들은 바이두에다가 비페이하고 잉원을 한번 쳐보세요. 같이 비페이 잉원 이렇게 쳐보면 메이트, 메리, 매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정해진 그 사이즈에 맞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얘를 규격에 맞는 캡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在合上手柄 合上은 닫는 거죠. 자, 다시 손잡이를 닫은 후 将被子置于杯架组上 将 A 置于B 上 이렇게 큰 구조를 보셔야 되죠. 짱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바랑 똑같죠. 뭐뭐을 계속 지금 그 바의 역할로서 짱이 쓰이고 있습니다. 컵을 置于 어디에 놓는다. 杯架组上 컵 받침대 위에 놓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按下 对应 对应은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면 이제 대응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또 바이두에서 찾으면은요 상응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커피를 추출을 할 때 드립을 할 때 작은 컵 용량을 받을지 큰 컵 용량을 받을지에 대한 그 알맞는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알맞은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아예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시아 什么什么 按键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작은 컵 버튼 혹은 큰 컵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 그건데요. 뭐 알맞은 혹은 상응하는 이걸 넣어도 되고 저는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이 돼서 걔를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等待 咖啡制作完成 等待 뭐뭐를 기다리세요. 뒤에 걸 다 기다리는 거죠. 커피 제조가 완료되는 걸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싹 번역을 해보면요. 예열이 끝난 후 손잡이를 90도로 열고 규격에 맞는 캡슐을 넣은 뒤 다시 손잡이를 닫습니다. 컵을 컵 받침대 위에 놓고 작은 컵 버튼이나 큰 컵 버튼을 누르고 커피 추출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커피 추출이라고 했는데 커피 제조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규격에 맞는 캡슐이라고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캡슐이 꼭 반드시 샤오미에서 지정한 그런 캡슐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타 브랜드의 규격만 맞으면 타 브랜드의 캡슐도 호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규격에 맞는이라고 썼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制作完成后建议打开手柄让胶囊掉入废弃胶囊盒内后再关闭手柄 커피 제조가 끝난 후에 建议 뭐뭐를 건의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저는 번역을 했고요. 打开手柄 손잡이를 열은 다음에 뒷문장은 좀 긴데 어떻게 끊으면 되냐면요. 让 A 掉入 B 호우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여기 앞부분에 掉入 하면 앞에서 放入, 接入 이런 거랑 형식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함께 외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让 A 掉入 B 이렇게 되거든요. 직역하면 A로 하여금 掉는 떨어지다잖아요. 어디로 떨어져서 쏙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掉入 뒤에 부분 보면 废弃胶囊盒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뭐 사용이 완료된 아니면 폐기된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그냥 캡슐 컨테이너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그러면 직역하면 캡슐로 하여금 캡슐 컨테이너 안에 떨어지게 한 다음 이렇게 되는데 이 한국말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냥 캡슐 컨테이너 함에 떨어뜨린 뒤 이렇게 하시면 돼요. 再关闭手柄 关闭는 아까 打开의 반대말이죠. 손잡이를 닫으세요. 그 다음 注意 자, 저는 얘를 경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请勿 뭐뭐 하지 마십시오 또 나왔어요. 자, 하지 말라는 게 두 개가 나왔어요. A, G, B 그래서 A 및 B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A 부분은요. 将胶囊包膜撕掉 짱 뒤에 또 명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마랑 똑같아요. 뭐뭐을 쓰디아오에서 쓰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디아오가 이제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뭐뭐 해버리다 약간 이런 어감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찢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고요. 뭘 찢지 말라고 했냐면 짜오낭 바오모 직역하면 캡슐의 얇은 막이에요. 결국은 캡슐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 캡슐 뚜껑이 그 되게 얇은 비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찢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뭘 또 하지 말라고 했냐면 二次使用胶囊 내용은 쉬운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안 되죠. 캡슐 2차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재사용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문장을 또 한번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 읽어 드릴게요. 추출이 끝나면 뭐 제조가 끝나면 상관은 없죠. 추출이 끝나면 손잡이를 열고 캡슐을 캡슐 컨테이너로 떨어뜨린 뒤 다시 손잡이를 닫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캡슐 뚜껑을 훼손하거나 재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8편에서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한국어 번역문을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중국어로 바꾸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원문 낭독 영상을 들으시면서 예를 들어 중국어를 들으면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계속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국어를 들을 때는 오히려 중국어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누가 했어?